같이. 그 다음에 큐트. 제가 좋아하는 스즈키 아이리가 있는. 큐트. 큐트는 뭐 지금 큐트도 해산을 했는데 스즈키 아이리는 솔로로서 그래도 꽤 이런저런 활동으로 잘 나가고 있고 스즈키 아이리를 제가 참 좋아했었어요. 이 당시에. 네, 지금은 대부분 팀이 해산을 했고 뭐 주스 같은 팀들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또 설명을 할 팀은 그 일본에 그 배우들이 좀 소속되어 있는 아뮤즈라는 그 기획사가 있어요. 아뮤즈는 꽤 좀 트레이닝,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아이돌들을 많이 제작한 기획사 중에서 자체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로 좀 유명해요.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뭐 뮤지션들이 있는데 대표팀은 사실 이제는 아이돌로 분류는 안 되지만 초반에 아이돌로 잠깐 분류했다 빠졌던 퍼퓸이 있죠. 초반에는 좀 테크노 같은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일렉트로닉 사운드 이런 음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티스트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도 초반에 아이돌로 나왔고 현재까지도 퍼퓸은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. 그냥 뭐 인기 많은 옛날 아이돌 정도가 아니라 현재도 신곡을 내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이 아뮤즈가 당시에도 퍼퓸 하나 가지고도 이 아이돌 시장에서 한 지분 확보했을 만큼 퍼퓸이 인기가 많았다. 요 그 아뮤즈가 지하 아이돌과 약간 경계에 있는 사쿠라 학원이라는 그 아이돌 그 이제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유닛을 내서 활동을 시켰는데 아이돌들을 거기서 탄생한 게 이제 베이비 메탈이라고 빌보드 차트 높게 올라간 팀이죠. 그리고 아이돌은 아니지만 이 아뮤즈에서 제가 항상 일본에서 남자 보컬, 제일 노래 잘한다는 보컬을 항상 말할 때 원오크 락이라는 밴드의 타카라는 보컬을 말하는데 이 원오크 락도 이 퍼퓸하고 같은 아뮤즈 소속이고요. 아주 오래 전부터 활동한 일본의 국민 밴드인 뭐 사자놀스타즈도 그렇고 최근에 인기가 많은 싱어송라이터 뭐 호시노 켄,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그 아이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돌 팀을 제작해도 약간 그 실력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 많고 일본에선 당연히 인기 많고 그 세카이노 오와리도 지금은 아뮤즈 소속이고요. 한국 그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하는 팀이에요. 이 아뮤즈라는 소속사 자체가. 그래서 그 원오크 락도 한국의 그 페스티벌 참여를 좀 했었고 그리고 베이비 메탈도 한번 왔었고 그리고 제 기억에 그 누구죠? 그 외국인들 나와서 뭐 토론하는 방송 있었잖아요. 거기에 나왔던 일본인 멤버 그 크로스진이라는 그 아이돌이었나? 그 일본인 멤버도 아뮤즈 소속일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한국 활동도 신경을 쓰는 회사다. 사실 여기에 낄만한 뭐 인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때 아주 잠깐 그 한 자리를 차지했던 저 아까 말했던 오냥코 클럽이 어떻게 보면 직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후지 테레비 방송에서 만들었던 팀인데 아이돌링이란 팀이 있어요. 이분이 나중에 패널로 이제 예능 활동을 시작하면서 되게 뭐 이 당시 아이돌링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거침없이 많이 해서 한때 좀 인기가 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스타더스트로 넘어가야 됩니다. 스타더스트는 일단 그 모모이로가 있죠. 스타더스트에. 사실 이 모모이로 크로버를 크레용팝이 따라한 거였죠. 그래서 뭐 그 표절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대놓고 이제 뭔가 전대물 그리고 뭔가 그런 응원하는 팀 컨셉으로 만든 거거든요. 일본에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. 아주 이제 강력한 색깔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 이거 뭐야 이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 또 어린 친구들이
뭐 이렇게 강력한 컨셉을 내세웠기 때문에. 근데 뭐 왜 인기 있는지는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팀. 이 친구들이 인기가 지금도 많고 원래 많아요.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아이돌 시장을 볼 때 약간 왜곡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게, 우리가 흔히 말하는 4648, 그러니까 AKB를 말할 때 AKB가 막 역대급 기록, 그리고 앨범 판매량, 뭐 콘서트 그 티켓 판매량 이런 게 높잖아요. 그래서 AKB가 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게, AKB도 그렇고 일본의 이제 남자 아이돌 에그자일도 그렇고 이 친구들은 그 앨범 안에 그 이벤트권을 워낙 많이 껴줘서 한 사람이 진짜 뭐 20장, 뭐 100장도 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 앨범 판매량은 아니다. 그러니까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어 100만 장이 팔렸다고 해서 100만 명이 좋아하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실제 수치는 스트리밍 점수와 콘서트 동원력을 따져봐야 되거든요. 근데 모모이로가 스트리밍 점수와 콘서트 동원력은 한 번도 AKB에게 밀린 적이 없어요. 거의 비슷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일본 분들도, 제가 엔터계에 있을 때도 모모이로가 AKB보다 인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사실 AKB가 원탑이고 나머지 쭈구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모모이로는 항상 AKB만큼 인기가 있었다. 스타더스트가 이 모모이로를 보유함으로써 꽤 일본 여자 아이돌 시장 점유를 꽤 많이 하고 있었고, 모모이로가 소속돼 있는 스타더스트라는 기획사에 좀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. 스타더스트가 원래는 배우 소속사였다가 이 모모이로 다음에 여러 그 팀들을, 아이돌을 좀 본격적으로 도전을 했었어요. 그래서 되게 다양한 컨셉을, 이런 모모이로처럼 약간 이런 컨셉력이 강한 팀들부터 정통 아이돌 같은 팀부터 케이팝 아이돌 팀까지 되게 다양하게 막 시도를 해봤어요.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전부 준비해봤어 식으로. 근데 걔네들이 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얻고 있어서 스타더스트를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. 이거 제 채널에서 리뷰한 적이 있는데, 쇼도키메키 센덴부도 이 스타더스트 소속이거든요. 이 노래 아세요? 이제 2006년도에 AKB48이라는 팀이 등장을 합니다. AKB는 뭐 여러 컨셉이 있는데, 뭐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, 성장형 아이돌, 그리고 실제로 이 아키피 프로듀서가 말했듯이 학교에서 이쁜 친구도 아니고 한 반에서 한 3번째로 이쁜 그런 친구들, 그러니까 평범한 친구들이란 뜻이죠.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형성했다라고 말을 했고요. 여기에 뭐 연구생 시스템, 기수제 시스템, 그리고 나중에 지역 시스템. 그래서 AKB가 우리나라에는 막 전 사단 다 모아서 200명들 쫙 세워서 사람들이 와 이거 뭐야 막 그 충격과 공포의 짤이 있지만, 사실 그거는 그 총선 때 한꺼번에 모인 거고, 사실 다 각자 다른 팀이죠. 뭐 AKB가 있고, 뭐 SK가 있고, 남바가 있고, 하카타가 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지점도 냈죠. 뭐 나중에 뒤통수 맞았지만 상하이, 중국에도 냈고, 뭐 자카르타, 뭐 대만도 냈고, 막 이렇게 되게 많은 지점에 사실 각자 다 다른 팀인데 이벤트 할 때만 하나로 모여서 총선을 하고 베스트 오브 팀을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는.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짱깨 가위바위보 대회도 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할 테지만, 어쨌든 이 AKB가 2006년에 데뷔를 했다. 초반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.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하는 친구들이 하니까 처음엔 인기가 없다가 한 1, 2년 빌드업을 해서 잘 되기 시작해서 여자 아이돌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기 시작을 하죠. AKB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공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아키모토, 그러니까 PD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평범한 친구들 모아서 데뷔시켰는데 이 정도로 잘 됐으면 이쁜 애들을 모아서 데뷔시키면 어떻게 될까? 네. 이게 전부 컨셉은 아닌데 그 여러 개의 컨셉 중 하나.
그러면은 조금 더 정통 아이돌스러운 친구들을 모아서 한번 데뷔시켜볼까? 라고 하죠. 46 시대의 시작이죠. 이 피아노 멜로디, 노기자카를 대표하는, 자, 그리고 밴드 사운드 출발합니다. 제가 이때 한창 일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요. 본인이 진짜 생각하는 세계관, 가치관들을 실제로 넣기 시작해요. 그래서 가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거든요. 일단 가사의 깊이가 좀 더 깊어졌고 사운드적으로 좀 특색이 많이 강해졌어요. 처음부터 엄청 모든 풀사운드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거든요. 이 노기자카 노래들은. 그래서 이 노기자카도 초반엔 잘 안 됐어요. 몇 년 정도 잘 안 되다가 이제 AKB랑 계속 엮구해서 AKB 팬들 끌어오고 뭐 좋은 노래 나오고, 특히 이 노기자카 46은 칸무리 방송이라고 이 친구들을 홍보하는 그 매주 하는 방송들이 있어요. 모든 아이돌이 일본에는. 근데 그 방송에 바나나맨이라는,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던 개그맨들이 MC로 나와서 방송을 굉장히 재밌게 해서 거기서 좀 터진 케이스. 이노우에何どうして出てきた? 노기자카가 성공을 해서 어느 순간 AKB를 역전을 했죠. 그래서 현재도 성적은 노기자카가 가장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것도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, 마지막으로 사실 이 46도 시스템이 그 시리즈로 나왔어요. 그래서 노기자카가 처음 나오고, 그 다음에 케야키자카 나오고, 그 다음에 뭐 히나타자카 나오고, 케야키자카가 사쿠라자카라는 팀으로 어쨌든 바뀌었는데, 결국 이 아키모토 야스시가 생각했던 성장형 아이돌의 완성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케야키자카라는 팀입니다. 케야키자카 하면 뭐다? 주먹 준비. 초딩 주먹 준비. 이 케야키자카가 사실 아키모토 야스시가 생각하는 성장형 아이돌의 완성인데, 뭐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노기자카, 아니죠, AKB부터 사쿠라자카까지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 팀들에 대한 설명보다 이 성장형 아이돌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가 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왜냐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. 현재까지 흐름은 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현재는 성적만 봤을 때, 뭐 앨범 판매량, 스트리밍 다 총합했을 때 여자 아이돌 중에서 아직까지는 노기자카 46이 선두입니다. 그래도 엄밀히 보면 이 4648 제국과 퍼퓸이 있는 아뮤즈와 그 모모크로가 있는 스타더스트의 삼국지라고 보시면 된다. 여자 아이돌 시장은. 그리고 저는 스키스키스키 도키메키 샌든부가 있는 스타더스트가 조금 더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. 불협화음 사쿠라 뭔가 뼈 없이 쳤죠?